피터팬. 웬디, 사랑스러운 우리 아가. 영원히 이 모습 그대로라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가 아장아장 걷는 웬디를 보며 말했어요. 아이들은 누구나 어른이 된단다. 딱 한 명만 빼고 말이야. 바로 네버랜드에 사는 피터팬이지. 피터팬은 뭐든 제멋대로인 남자인데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는단다. 네버랜드 앞바다에는 무지갯빛 물보라가 일고 알록달록한 산호초와 인어들, 그리고 빠르게 달리는 해적선도 보이지. 엄마는 가끔 네버랜드에 사는 피터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럴 때면 웬디의 머릿속은 온통 피터팬 생각으로 가득 찼었어요. 나도 피터팬을 만나고 싶어. 피터팬, 어디 가니? 은하수에서 가장 어린 별이 물었어요. 웬디네 집에 놓고 온 그림자를 찾으러 가. 피터팬이 대답했어요. 이제 7살이 된 웬디는 엄마와 아빠, 남동생 존과 마이클, 그리고 털이 북슬북슬한 개 나나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존과 마이클은 해적놀이를 좋아했고 웬디는 동생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좋아했지요. 웬디, 존, 마이클, 이제 잘 시간이야. 침대에 누우렴. 엄마는 자기 전에 항상 새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행복한 표정으로 엄마를 꼭 껴안으며 말했지요. 난 엄마가 좋아요. 나도요. 엄마는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보고 슬그머니 방을 나갔어요. 잠시 뒤 별들이 입김을 후 불자 창문이 열리더니 피터팬이 들어왔어요. 요정 팅커벨도 함께였지요. 팅커벨, 아이들이 자고 있으니까 깨우지 말자. 피터팬과 팅커벨은 잃어버린 그림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옷장 안을 들여다보고 코트 주머니도 찾아보았어요. 내 그림자가 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분명 여기에 두고 갔는데? 그때 팅커벨이 딸랑딸랑 소리를 내며 서랍 안을 가리켰어요. 황금종이 울리는 듯한 이 소리는 요정의 소리예요. 반짝이는 별과 비슷한 소리를 내지요. 팅커벨, 내 그림자를 찾았구나. 지난밤 엄마가 피터팬의 그림자를 서랍 안에 넣어두었던 거예요. 피터팬은 얼른 그림자를 몸에 붙이려 했지만 잘 붙지 않았어요. 욕실에서 비누를 가져와 붙여보았지만 역시 잘 되지 않았지요. 그림자 없이 다니는 건 말도 안 돼. 피터팬이 엉엉 울자 웬디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넌 누구니? 왜 울고 있어? 난 피터팬이야. 지난밤에 들고 간 그림자를 찾으러 왔는데 그림자가 내 몸에 붙지 않아. 내가 바로 피터팬이구나. 기다려봐. 내가 그림자를 꿰매줄게. 웬디는 실과 바늘을 꺼내 피터팬의 발에 그림자를 꿰매주었어요. 그림자가 붙은 피터팬은 신이 나서 폴짝폴짝 뛰었어요. 웬디, 내가 고마움의 표시로 선물을 줄게. 피터팬은 도토리로 만든 목걸이를 웬디의 목에 걸어주었어요. 웬디, 나와 함께 네버랜드로 가지 않을래? 정말? 엄마가 자주 얘기해 주시던 곳이야. 네버랜드에 사는 아이들은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아. 아주 멋진 곳이지. 그런데 나는 커서 엄마가 되고 싶은데? 그럼 지금 당장 네버랜드에 가서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면 되잖아. 그래,
좋아. 그런데 난 너처럼 날 줄 모르는데 네버랜드로 어떻게 가지? 나는 건 아주 쉬워. 멋진 일들만 생각하면 몸이 하늘로 붕 떠오를 거야. 언제 깼는지 존과 마이클이 함께 소리쳤어요. 사실 요정가루가 몸에 묻으면 아이들은 하늘을 날 수 있었어요. 피터팬은 새 아이에게 요정가루를 조금씩 뿌려주었지요. 자, 이제 멋진 일을 생각하면서 어깨를 이렇게 뒤썩거려봐. 우와, 정말 붕 떠오르네. 신난다. 얘들아, 나를 따라와. 피터팬이 소리치며 밤하늘을 향해 날아올랐어요. 웬디와 존, 마이클도 둥실 날아 그 뒤를 따라갔지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 아침에 올 때까지 똑바로 쭉! 거기가 바로 네버랜드야! 피터팬의 말에 웬디가 고개를 갸웃다며 물었어요. 편지가 가는 주소 같은 거니? 아니, 네버랜드에 편지 같은 건 오지 않아. 사실 그 주소는 피터팬이 아무렇게나 지어낸 말이었지요. 나는 것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마음에 드는 높은 건물이 보이면 빙글빙글 돌고 장난을 쳤어요. 네버랜드로 날아가는 길은 어두웠다가 밝아지기도 했고 추웠다가 따뜻해지기도 했지요. 다 왔어! 저기가 바로 네버랜드야! 피터팬이 구름 사이로 보이는 땅을 가리켰어요. 그때 어디선가 펑 하는 대포 소리가 들렸어요. 얘들아, 어서 피해! 피터팬과 아이들은 서로 흩어지고 말았어요. 얄미운 피터팬이 대파를 잘도 피했군. 해적들의 대장인 후크 선장은 피터팬을 가장 싫어했어요. 그 다음으로 싫어하는 건 악어였지요. 오래전에 피터팬과 싸우다가 악어에게 한쪽 손이 먹히고 말았거든요. 그때부터 악어가 나타나면 째깍째깍 시계 소리가 났어요. 악어가 호크 선장의 시계까지 삼켜버렸기 때문이지요. 네버랜드에는 모두 6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었어요. 피리 부는 것을 좋아하는 슬라이틀리, 말썽쟁이 컬리, 가장 착한 아이 투들스, 재미있는 아이 닙스, 그리고 아주 똑같이 생겨서 아무도 구별할 수 없는 쌍둥이가 있었지요. 아이들은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땅속집을 짓고 살았어요. 피터팬이 저기 날아가는 커다란 흰새를 쏘래. 팅커벨이 아이들에게 날아가 속닥속닥 말했어요. 팅커벨은 피터팬이 자기보다 웬디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심통이 났거든요. 하얀 옷을 입은 웬디가 날아오자 아이들은 화를 쏘았어요. 아! 웬디는 가슴에 화살을 맞고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꼬끼오 소리와 함께 피터팬이 돌아왔어요. 피터팬은 항상 그 소리를 내서 자기가 돌아온 걸 알렸지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 엄마를 데려왔어.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혹시 못 봤니? 어떡해, 피터팬이 데려온 엄마를 우리가 쏴버렸어. 아이들이 울먹이자 피터팬은 얼른 쓰러진 웬디에게 달려갔어요. 다행히 화살은 피터팬이 준 도토리에 꽂혀 있었지요. 웬디는 곧 무사히 깨어났어요. 팅커벨, 웬디를 쏘라고 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널 보고 싶지 않아. 내 앞에서 일주일 동안 사라져. 화가 난 피터팬이 팅커벨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얘들아, 우리가 웬디에게 작은 집을 만들어주는 건 어때? 슬라이틀리가 말했어요. 좋아, 좋아. 정말 멋진 생각이야. 아이들이 손뼉을 쳤어요. 투덜스는 나무 판자를 가져오고 닙스는 이불을 가져오고 쌍둥이는 나지막한 울타리를 세웠어요. 다 같이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뚝딱뚝딱 집을 만들었지요. 예쁜 집을 지어요. 빨간 벽에 초록 지붕을 가진 아담한 집. 우리
작은 벽과 지붕을 만들었어요. 예쁜 창과 문도 달았지요. 짠! 우리가 만든 집이 어때요? 어쩜 아주 멋지고 사랑스러운 집이야. 웬디는 아이들이 만들어준 집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우린 다정한 엄마가 필요해요. 우리의 엄마가 되어주세요. 좋아, 내가 엄마가 되어줄게. 웬디는 땅속 집에 있는 커다란 침대에 아이들을 눕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이들은 웬디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르르 꿈나라로 갔지요. 인어를 보러 가고 싶어, 피터팬. 피터팬과 웬디가 인어를 보러 바다에 나왔을 때였어요. 후크 선장이 피터팬을 발견하고 소리쳤지요. 피터팬! 잘 만났다. 넌 오늘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이야. 바보 멍청이, 배삼 멍게 말미잘 같은 후크 선장. 메롱, 내 칼을 받아라. 후크 선장과 피터팬의 칼이 번쩍 부딪혔어요. 그때 어디선가 시계 소리가 째깍째깍 들려왔어요. 으아! 악어다! 피터팬! 오늘 운 좋은 줄 알아라! 후크 선장은 악어가 무서워서 불이 나게 도망쳤어요. 흥! 겁쟁이 후크 선장은 역시 이 피터팬의 상대가 못돼! 땅속 집에 돌아온 웬디에게 존과 마이클이 말했어요. 누나, 집에 가자. 그래, 나도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 웬디 엄마, 가지 마. 우리랑 같이 있어. 아이들이 매달리자 웬디가 말했어요. 너희도 다 같이 우리 집에 가자. 정말? 와, 좋아. 잔뜩 신이 난 아이들을 보며 피터팬은 셀쭉했어요. 다들 갈 테면 가. 나는 네버랜드에 남아있을 거니까. 돌아진 피터팬은 그물 침대로 가서 돌아 누웠어요. 피터팬, 내가 줄게 이것밖에 없네. 힘을 내야 할 때 이 약을 마셔. 웬디는 가지고 있던 작은 유리병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 안에 든 건 그냥 물이었지만 웬디는 피터팬에게 뭐라도 주고 싶었었거든요. 웬디와 존, 마이클, 그리고 6 아이들은 땅속 집에서 차례로 나왔어요. 그때 기다리고 있던 해적들이 아이들을 붙잡아 밧줄로 꽁꽁 묶었어요. 조용히 해! 소리치면 당장 바다에 빠뜨릴 테다! 아이들은 벌벌 떨며 해적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저 안에 있는 건방진 피터팬만 남았겠지. 후크 선장이 씩 웃음을 지었어요. 후크 선장은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가 유리병에 독약을 탔어요. 후크 선장은 직접 만든 무시무시한 독약을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이 독약 5방울이면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지요. 피터팬은 아무것도 모른 채 굴굴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후크 선장은 독약을 탄 유리병을 피터팬 가까이에 살그머니 가져다 놓았어요. 이제 곧 피터팬이 독약을 마시고 쓰러지겠지. 그럼 아무도 아이들을 구하러 오지 못할 거야. 하하하하하. 후크 선장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팅커벨이 들었어요. 피터팬, 어서 일어나. 해적들이 웬디와 아이들을 붙잡아갔단 말이야. 일어나. 팅커벨이 피터팬을 깨웠어요. 뭐라고? 그렇다면 내가 구하러 가야지. 웬디가 준 약을 먹고 힘을 내야겠어. 피터팬이 독약을 탄 유리병에 입을 대는 순간
팅커벨이 번개처럼 날아들어 독약을 마셔버렸어요. 호크 선장이 여기에 독을 탔어. 난 이제 곧 죽을 거야. 팅커벨 정신 차려, 팅커벨! 피터팬은 아이들이 요정을 믿으면 팅커벨의 기운을 차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네버랜드를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도 알았지요. 얘들아, 너희들이 요정을 믿는다면 손뼉을 쳐봐. 팅커벨이 살아날 수 있게 도와줘. 피터팬이 부탁하자 많은 아이들이 짝짝 손뼉을 쳤어요. 그러자 희미해지던 팅커벨의 빛이 반짝반짝 되살아났지요. 이제 웬디야, 아이들을 구하러 가자. 피터팬은 팅커벨과 함께 해적선을 향해 바람처럼 날아갔어요. 해적선에서는 후크 선장이 해적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꼼짝 못하게 전부 꼭꼭 묶어놨겠지. 널빤지 위를 걸을 시간이다. 녀석들을 끌고 와라. 가엾은 아이들은 침칸에서 끌려 나왔어요. 성가신 꼬마 녀석들, 차례차례 천천히 널빤지 위를 걸어가라. 널빤지 끝은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를 향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호크 선장은 무시무시한 악어의 시계 소리를 들었어요. 악어가 가까이에 있다! 어서 나를 숨겨라! 후크 선장은 겁에 질려 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그건 악어가 아니라 피터팬이었어요. 피터팬이 계속 입으로 째깍째깍 시계 소리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피터팬은 해적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아이들을 묶은 밧줄을 끊어냈어요. 얘들아, 바로 지금이야! 해적들을 물리치자! 피터팬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진 순간 아이들과 해적들의 대결이 시작되었어요. 여기저기서 쨍그랑 부딪히는 소리, 우당탕 구르는 소리, 바다에 풍덩 뛰어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드디어 피터팬이 후크 선장과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이런 시건방지고 버릇없는 꼬마 같으니 내가 손봐주마! 시끄러운 해적 따위는 무섭지 않아! 내 칼에 맞을 준비나 하시지? 두 사람의 대결이 시작되었어요. 피터팬은 후크 선장을 널빤지 끝으로 몰았어요. 피터팬의 번개 같은 칼솜씨에 후크 선장은 점점 뒤로 물러났어요. 언제 왔는지 널빤지 아래 바다에 진짜 악어가 입을 쩍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가라, 후크 선장! 피터팬이 후크 선장을 발로 힘껏 걷어찼어요. 으악! 후크 선장은 바다로 첨벙 떨어졌고 그 다음은 악어의 몫이었지요. 아이들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창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해요. 엄마는 아이들이 사라진 뒤 창문을 늘 열어놓았어요. 밤사이 웬디와 존, 마이클이 열린 창문으로 날아 들어왔어요. 우리 모두 침대에 누워서 엄마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 우리가 집을 떠나기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말이야. 다음날 아침 엄마와 아빠가 아이들의 방의 문을 열었어요. 웬디, 존, 마이클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엄마 아빠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아빠, 웬디구나! 존, 마이클! 엄마 아빠는 아이들을 오랫동안 꼭 끌어안아 주었어요. 엄마, 우리는 네버랜드에서 아주 재밌는 모험을 했어요.